4번. 자, 일단 펜을 들고 배설의 정의를 좀 밑줄을 긁 건데 이거 밑줄 그세요. 이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폐물이 생기면 그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배설한다라고 표현해요. 배설한다. 그래서 쌤이 한번 그려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몸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입이고요. 여긴 어디게? 항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으로 먹잖아. 음식물을 먹어서 이따만한 음식물을 먹으면 얘는 여기 있는 거야. 그치? 슬퍼봅니다. 여기 있는 거야. 음식물을 먹은 상태야. 아직 이 음식물은 내 몸 안에 흡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배웠잖아. 쟤를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거지. 소화란 그래서 얘를 작게 잘라가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죠. 소화의 목적은 뭐였어? 흡수가 목적이죠. 소화의 목적은 흡수예요. 흡수가 목적입니다. 써내는 거 아니야? 흡수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흡수할 건 흡수하고요. 흡수해. 흡수 안 된 찌꺼기들은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야? 아니야. 똥입니다. 똥! 그런 표정 여러 번 했는데요. 코딱지 얘기할 때도 그러면 오늘 그런 얘기가 나죠. 어? 뭐였다고? 나 화났냐고? 아니 똥 때문에. 똥! 아빠가 듣고 있어. 똥은요 그러면 잘 봐. 똥은 몸 안에 흡수된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는 녀석이에요. 맞아요? 그럼 노폐물의 정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노폐물이란 몸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 근데 몸 안에 들어간 적도 없어. 그러므로 이 똥은 배설물이 아니야. 그냥 똥은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 몸 안에 들어갔던 적도 없는 녀석은 그냥 그대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배출은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고 몸 안에 끌어들인 물질을 세포가 끌어들여서 에너지 만들고 남은 물질을 막 만들 거야. 이게 노폐물이야. 노폐물을 이제 신장을 이용해서 콩팥 이런 걸 이용해서 콩팥 신장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노폐물 좀 걸러가지고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드디어 배설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왔던 물질을 이용해서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그 노폐물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냈을 때 우리 진정한 배설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는 배설이 아니다? 똥은 배설이 아니다. 똥을 이제 딱 싸고 나서 봐봐요. 너는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구나.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는 녀석이야. 똥을 먹으면 내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똥을 또 분해시켜가지고 그동안 흡수하지 못한 걸 어떻게 흡수할 수도 있죠. 똥의 일부 성분을 다시 흡수할 수도 있죠. 가능성. 먹어야겠네요. 그런 건 아니야. 거기까지 하지 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오버하고. 그래요. 너무 내 몸 안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 내 몸 안에 들어갔었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는 녀석이야. 똥이라는 녀석은. 그럼 뭐가 진짜 배설이야? 오줌이 바로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오줌똥을 거의 같이 묶어서 우리는 말하잖아. 하지만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오줌은 배설물이지만 똥은 배출물이다라고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과생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문과에서는 안 그러겠죠? 이과생들은 오줌똥을 구분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이야. 그럼 노폐물은 뭐가 생기나 볼게요. 영양소에 따라서 노폐물이 다른 게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인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단백질만 추가적으로 어떤 노폐물을 만들어요?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을 만들어. 선생님 이거 암기법으로 알려준 적 있는데 잠깐 써줄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구성 원소를 좀 볼게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여러분들 준다 그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야 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니까 따라해봐. 줘. 그래서 탄수화물 줘. 지방도 줘. 단백질. 왜? 살짝 아니야. 기억나? 근육 우락부락. 굉장히 촌스러워. 정답. 촌스러워. 촌스러워. CHON. 그렇지. 근육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쌤처럼 근육이 없는 게 좋은 몸매다라고 쌤이 강요해줬어요. 너무 많이 째려보는 거 아니야? 난 찔려봤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CHONS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읽어봐. 촌스럽다라고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노폐물을 뭘 만드냐? 근데 C하고 H하고 O가 남으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CO가 남으면 CO2, HO가 남으면 H2O. 그래서 탄수화물이 만들 수 있는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없는 거예요. 잘 잡혔어요. 지방도 근데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노폐물로 CO2와 물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질소가 포함되죠. 질소. 그래서 얘도 CHO니까 CO2하고 H2가 만들어지는데 추가적으로 질소성 노폐물 얘랑 만나서 NH 몇? 3. 3. 맞을게요. 이거 이름이 뭐야?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라고 하는 질소성 노폐물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요. 암모니아가 오줌 냄새, 똥 냄새의 근원. 되게 냄새. 엄청 냄새나는 물질이에요.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독성. 있어요. 이 암모니아가 몸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사람 죽어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독성을 빨리 제거해 줄 수 있는 누가 있다? 간이 있어요. 간. 오줌 많이 차면 죽어요? 뭐가? 오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장은 왜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심장. 심장 하나만 있어도 걔가 충분히 피를 걸러줄 수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컷이에요? 빨리. 언니 구경한다. 아니다. 왜? 같은 거 중에. 박수 쳤어 지금. 박수 쳤어. 선생님 발가락이 날아가서 발톱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박수를 쳤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형성돼라고 써 있는 거야. 그냥 텍스트를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쌤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과 함께 외우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성이 별로 없는 뭐로 만들어야 돼? 간에서 무독성 물질. 그래서 이름은 두 글자. 무독 아니야. 물. 아니야. 오줌 아니야.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짜리. 손 들고. 정답. 요소가 그게 요소였어요? 요소. 아니 여러 가지 그거 말하는 줄 알았는데.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주게. 여러 가지 요소인 줄 알았어 이게? 요소가 물질의 이름이야.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요소.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요소는 물질의 이름이야. 잘 물어봤네요.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 그럼 요소라는 물질은 독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거의 없는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줌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안 먹어봤지만 사막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오줌 같은 걸 먹기도 해요. 베어그릴스 같은 사람. 그죠? 물이 부족하니까. 오줌을 걸러서 먹잖아. 그러니까 요소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소를 먹어도 죽지는
안 씁니다. 독성이. 그럴 바엔 B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B 올 때까지 기다리면 차라리 B가 안 오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곳으로 바꾸는 곳은 기관은 간이야. 간에서 요소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 콩팥에서 아까 콩팥에서 지웠네? 콩팥에서 그래서 요소를 걸러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주는 게 콩팥, 신장의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신장이 하나만 있어도, 콩팥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요소를 계속 걸러주니까, 피를 계속 걸러주니까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죠.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콩팥이 다 망가진 사람이 있으면 신장 이식수 이런 거 해주잖아요. 조직이 좀 맞으면 해주잖아요. 조직 안 맞는데 해주면 어떻게 돼요? 거부반응 때문에 소용이 없어. 다시 뜯어내야 돼. 조직 거부반응. 우리가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은 막 거부하잖아. 세균이 들어와도 거부하니까 막 코딱지 만들고 콧물나고 이러는 거야. 거부반응이야. 거부반응인데 기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속에 들어와도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신장 조직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조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유전자가 비슷하면 조직도 비슷할 거예요. 유전자 검사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럼 가족 가족이 계속 유리하지. 가족이 유리하지. 네, 가족 아닌데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암 말기인데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확률은 있죠. 근데 매우 희박하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잖아. 그 방법이 잘 먹히면 살 수도 있습니다. 말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미리 발견해야죠. 근데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요.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암을 꼭 걸린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암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근데 아동세나 이렇게 해서 일찍 죽은 애들은 암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네. 다른 병으로 일찍 죽은 애들은 암에 안 걸리죠. 근데 아마 그런 걸 것 같아. 죽기 직전에 또는 죽음에 임박해서 내 세포가 썩을 거 아니야. 그치? 세포가 썩는 과정 중에 그 세포가 약간 이상이 생긴 걸 암이라고 해. 내 세포가 이상이 생긴 걸 암이라고요. 세포 뜯어내는 거예요. 세포 뜯어야 돼? 뜯어내는 없어지고. 그치? 그래서 그걸 암 조직을 뜯어낸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말기 때는 그게 너무 번식을 그렇지. 전이 된다. 뜯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되는데 다 뜯어내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전이가 피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온몸으로 번져요. 온몸 다 뜯어내. 불감치 막 지금 한 개 썩으면은 여러 개 이렇게 따라 썩잖아요. 비슷해요. 그래, 매우 그러면 비슷해요. 이걸 말기 때 못 되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 못하는 아예 포기하는 거. 그럼 어떻게 썩으면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말기 때는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말기 때는 그래서 뜯어내지 않고 말기 때는 약물을 투입해서 서서히 걔네들만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거기 치우게 하는 거죠. 천천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서서히 이제 회복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세포 싹 갈아엎고. 그 세포를 갈아엎는 거. 다른 새로운 세포를 갈아엎는 거지. 근데 그 세포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썩은 세포들 없어지면은 죽어서 사라져. 생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금방금방 생겨.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구강상피 세포도 매일매일 죽고 살아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냥 여기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구강암이라고 말하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세포가 있는 모든 부분에서는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제일 암이 잘 걸리는 부위가 어디예요? 쓸개암 되게 많은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췌장, 이자에 암이 생겼고 대장에도 암이 잘 생겼고 그렇게 자기 몸 관리 안 하니까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돼. 그 스트레스나 사람은 너무 일에만 너무 맞아. 근데 그 사람 성공했게 했어요. 성공했지. 리비디티 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설계 얘기를 할게요. 배설계. 5번까지 했고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배설계. 8번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할 거니까
자, 먼저 콩팥이 있는 위치입니다. 콩팥은 우리 양쪽에 2개 있어요. 이름이 콩팥인 이유는 콩처럼 생겼어요. 콩처럼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르죠. 정답 심장이라고도. 이게 신장이에요? 심장 말고 심장이 콩팥이에요. 심장. 자, 콩팥은 그래서 앞에 이렇게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등 쪽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등 옆구리 쪽을 이렇게 빵 때리면 피가 섞인 오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심장이 약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권투하다가 배를 때리는 건 반칙이 아닌데 돌려가지고 옆구리를 때리면 빡! 반칙. 왜? 심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을 가격하면 안 됩니다. 심장 한 개는 가슴 때리면 어떻게 해요? 가슴도 반칙은 안 돼요. 가슴에도 근육이 많아요. 눈 때리면 실명당하죠. 그렇긴 하죠. 심장 한 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단계가 있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럼 좋진 않아요. 둘다 터지면 둘 다 터지면 이제 큰일 나죠. 인공심장도 있어요? 인공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고장난 사람은 인공투석기라는 거 들었어요. 투석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투석이라는 게 내 피를 다 뽑아가지고 그 투석기라는 기계 장치에 집어넣어요. 그 투석기에서 마치 이만한 투석기가 심장 하나의 역할 걔가 노폐물을 걸러진 피를 다시 내 몸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심장이에요.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내 몸속에 있는 건 요만하잖아. 그치?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궁금한 게 뭐예요? 차가운 뭐라 말이야? 얼음 인간? 냉동 인간? 냉동 인간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살아있는 금붕어를 액체 질소에 확 집어넣으면 얼어버리는 거는 네. 그 얼어버린 금붕어는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까미가 숨을 쉬지 않아요. 숨 못 쉬어요. 얼었는데 어떻게 숨 쉬어? 뇌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멈춰. 모든 생명활동이 멈춰. 근데 그걸 다시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신기하게 물에 다시 넣으면 살아요. 해동되면서 다시 살아나. 막 움직여. 이걸 사람으로 하면요. 그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한 게 냉동 인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액체질소 받으면 엄청 따갑지 않아요? 따갑지 않네. 근데 심장이랑 좀 더. 물을 액체질소에 넣었다 물에 넣으면 다시. 그럴 수 있다. 피랑 그런 거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될 거기 때문에 뇌만 있으면, 기억만 있으면 몸은 바뀌더라도 나잖아. 그래서 뇌만 뜯어. 죽기 전에 뇌만 뜯어서 그 뇌만 액체 질소 이용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나중에 살려내려고. 그래서 새로운 몸에다가 넣는 거죠. 나중에. 근데 새로운 육체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뭐 뇌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럼 다 멈추지 않나요? 그러니까 멈추지만 그때는 기술 개발이 돼서 다시 살아나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을 때 날 깨우라는 거지. 근데 중국은 막 사람이 죽으면 의사들이 막 가서 필요한 부위 같은 거 튀겨가지고 판대. 맞아, 그런데. 집에서. 2번째 방법은 그래서 뇌만 보관할 땐 좀 보관료가 싼데 온몸을 다 보관하려면 보관료가 훨씬 비싼 거죠. 그렇게 냉동인간으로 보관된 인구가 한 쌤이 알기로 6,000명? 6,000명 가까이. 지금도 그렇게 이미 6,000명 이상의 인구가 사람들이 그렇게 액체 질소 안에 보관돼 있습니다. 뇌만이랑 그건 이제 합쳐서 6,000명. 6,000명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회사들이 6,000명. 회장님들이나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렇지. 뭐 갑자기 그 얘기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게 봐봐. 심장에 연결된 게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는 거 보여요? 심장을 다른 말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 자, 내가 지금 혈관인데 콩팥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이건 동맥일까 정맥일까요? 정맥. 아, 동맥. 동맥입니다. 왜냐면 콩팥으로 간다는 건 출발이 어디야? 심장이잖아.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니까 동맥입니다. 맞아? 그리고 심장, 콩팥을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겠죠? 그래서 여기 동맥은 콩팥으로 가는 겁니다. 화살표. 가고 있죠? 하지만 정맥은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 얘기야, 이 얘기. 문제. 요소는 동맥에 많을까? 정맥에 많을까? 정맥? 아, 정맥. 틀렸기 때문에, 처음에 틀렸기 때문에. 답은 동맥입니다. 동맥에 많아요. 왜? 심장에서 왜 굳이 콩팥으로 피를 보내고 있냐고. 요소 거르라고, 그지? 그러니까 요소의 양이 많은 건 오히려 동맥 속에 요소의 양이 많고 정맥 속에는 거의 요소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완벽하게 거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소의 양은 동맥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맥 피가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간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간 피는요, 여기서 이제 걸러주죠. 걸러준 다음에 걸러지고 나서 오줌으로 걸러진 게 이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 나갑니다. 오케이? 물과 함께 나갑니다. 자, 그럼 걸러진 피는요, 깨끗해진 피는 콩팥 정맥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걸러주냐? 자, 걸러주는 과정을 볼게요. 자, 이겁니다. 안녕. 복잡해 보이죠? 콩팥 동맥으로 들어간 피가 되게 이제 요소가 많겠죠? 요소가 굉장히 많은 피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꼬입니다. 뺑뺑 꼬여. 그 혈관이 막 꼬이는 거야. 혈관이 잔뜩 꼬여있는 그 공간은 피가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넓은 관으로 갔다가 좁은 곳으로 꼬이니까 우리 왜 호수에 앞에 쫙 잡으면 어떻게 돼요? 씩 나오죠? 똑같아. 앞에가 좁아지면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 이곳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사자 공구자. 혈관을 실 모양의 공처럼 꼬아놓은 물체 사구체라고 불러요. 사구체. 자, 사구체는 압력이 어떻다? 굉장히 높다. 그럼 압력이 높으니까 여기서 물질이 빠져나와. 조그만 물질들은 다 빠져나옵니다. 요소를 비롯해서 물, 아미노산, 포도당 등 작은 것들은 다 빠져나와. 압력이 높으니까. 이 작은 게 다 빠져나온 것을 여기 주머니라고 되어 있는 봄원 주머니가 그 물질, 빠져나온 물질을 받아주게 됩니다. 봄원 주머니가 받은 물질이 이 관을 통과하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봄원 주머니가 그 물질을 받아줍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을 여과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걸음종이가 여과시키는 거잖아. 걸음이 작은 물질이 통과되는 걸 여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과된 물질에는 포도당도 있고요. 아미노산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무기염료도 있고요. 결정적인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작은 건 다 포함되어 있어. 없는 것만 기억하면 돼. 겁나 큰 건 못 지나가. 하나만 이렇게 겁나 큰 거. 예를 들어서 단백질 덩어리. 피 속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이런 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과될 수 없어요. 왜? 그렇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갔다 오세요. 2분 설정할게. 2분. 2분이요? 2분.
2분이 지나갔네요. 덕분에 오래 쉬네요. 덕분에 오래 쉬네요. 또 오래 걸리네. 쉬는 시간에 뭐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떨어질 것 같아요. 물려선생 바뀐 거 같고 저기. 네, 맞아요. 어서와. 오랜만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돼요. 여과된 물질은 이제 곧 여기를 다 빠져나가면 오줌으로 나가게 되거든. 근데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는 물질도 보입니다. 어떤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은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병인지 알아요? 혈증. 힌트. 포도당이 정답. 당뇨병. 당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이 높아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병. 피 속의 당분이 너무 높으면 콩팥에서 다 걸러내지 못해서 오줌으로도 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당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거 나가면 안 돼. 아미노산이 나가겠네요. 단백뇨라는 병이 있어. 단백뇨. 오줌을 싸면 거품이 훅 올라와. 너야? 단백뇨라 그래서 그 약간 아미노산 성분이 섞여 있으면 약간 그렇게 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대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시 얘네가 빠져나가는 길에 뭐가 감싸고 있냐? 모세혈관이 감싸서 필요한 물질을 다시 가져갑니다. 도로 가져가. 도로 가져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재흡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혈관 입장에서 필요 없는 건 더 넣어줄 수 있겠죠. 필요 없는 건 더 넣어주기도 하는데 넣어주는 과정을 분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지날 때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겠지. 여기가 어디냐? 아주 가느다란 오줌이 지나가는 관, 그래서 간을 세자에 오줌뇨, 세뇨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세자는 세발낙지 할 때 가느다란 발을 가진 낙지, 세발낙지 할 때 세자야. 모세혈관 할 때 세랑 같은 세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오줌 지나가는 관, 세뇨관이라고 해요. 자, 체크해요. 이 세 가지 기관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써있어요. 네프론. 그 콩팥은 결국 이 네프론들이 100만 개 이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콩팥, 신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구체하고 보먼주머니까지는 이 신장의 약간 바깥쪽, 여기 거칠, 바깥쪽 부분에 분포하고, 거칠에 분포하고요. 이 세뇨관하고 이 모세혈관은 속칠, 안쪽 부분에 분포를 해. 그래서 거칠에는 보먼주머니와 사구체가 분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막 꼬여가지고 보먼주머니 가져가가지고 안으로 세뇨관 꼬여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이제 오줌 성분이 모이게 되어서 나간다라고 보면 돼요. 밖에서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저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넘기면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다시 그려놓은 그림이 나옵니다. 방금 쌤이 그렸던 그림을 옆으로 펼쳐놓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펼쳐놓은 그림.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서 실 모양으로 꼬여서 여과가 일어나는 모습이고, 여과된 게 세뇨관을 따라서 쭉 가는데 이대로 가면 다 오줌으로 나가니까 필요한 건 재흡수하고 필요 없는 건 분비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림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줌이 생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쌤이 여과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이게 실 모양으로 막 꼬이면 압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압력. 그래서 사구체에서 나가는 혈관보다 굵어서 생기는 옆은 혈압. 여기는 굵고 여기 좁으니까 압력이 생겨서 물질이 빠져나온다라는 말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표를 하나 볼게요. 표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혈장은 피를 말해요. 피 속에 물 들어있고 단백질 들어있고 포도당 들어있고 요소 들어있고 혈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걸러지잖아? 걸러지면은 여과액이라 그래. 걸러진 거. 즉 여과가 된 액체. 걸러진 거. 걸러진 거에 없는 거 찾아봐. 여과액이 없는 거. 혈구 없어. 또 뭐가 없죠? 단백질 없습니다. 혈구하고 단백질이 없는 이유가 뭘까? 누가 말했어? 커서. 너무 커서. 하나씩 말했으니까. 자, 순서대로. 이거 내 거. 선생님,
아, 진짜? 수장이 열릴 때가 다시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새로운 맛을 먹는. 그래서 단백질과 혈구가 여과액 속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크기가 너무 커서 여과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오줌 속에는 얘가 그럼 당연히 안 들어있겠죠. 포도당 주목하세요. 포도당. 여기 여과액 속에 있었지만 오줌 속에 있어 없어? 없죠. 모두 다 재흡수를 했기 때문에 오줌 속에는 포도당이 없는 겁니다. 요소는 더 늘어났죠. 왜? 분비를 통해서 더 넣어주기도 했지만 요소의 이게 농도 단위가 농도인데 물을 흡수한다. 오줌이 나가기 직전에 물을 좀 흡수해서 약간 진한 오줌을 내보내니까 약간 진해졌다라는 표현으로 E라고 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혈근 당연히 없어야겠죠. 이렇게 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게 소화를 담당하는 수학의 심장을 비롯한 순환계. 오늘은 호흡계와 배설계를 배웠어요. 한 녀석이라도 이 4개의 기관계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고 죽겠죠, 그지? 상상해보자. 소화계가 일을 안 해. 그럼 내가 쌓여서 토해요. 아니지. 그냥 다 응가 나가겠지. 먹으면 다 나가 그냥. 영양소를 흡수가 안 되고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고 에너지 만들지 못하겠죠? 그냥 똥으로 다 나가는 거지. 먹으면 그대로 나가.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모습으로 나가. 안녕? 소화가 안 됐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치킨 같은 거 먹어서 그걸 이렇게 먹고 한쪽에서 이게 바로 응가로 나오면은 그래도 그 뭔가 영양소가 입에 있지 않을까요? 아, 입에서 흡수하는 거? 글쎄, 그 치킨의 일부 영양소는 다 내가 흡수한 거지. 입을 통해서든 여기 통해서 흡수하지. 흡수하지 못한 것만 나가는 거지. 두 번째, 순환기가 일을 안 해. 심장이 일을 안 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심장인데?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겁니다. 세 번째, 호흡기가 일을 안 해. 산소를,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산소 공급이 또 안 되는 거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아까 순환기 같은 경우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돼서 죽는다고 본다면, 호흡기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마지막, 배설기가 일을 안 하면 내 몸 안에 그러니까 그게 뭐 쌓여서 노폐물이 쌓이겠죠? 맞아. 암모니아, 노폐물이 막 쌓여서 내 몸이 이상이 생겨서 죽습니다. 썩어요. 노폐물들이 썩게 돼. 몸이 썩는다. 노폐물들이 썩어서 나쁜 물질을 꺼내. 내 몸에 독성을 일으켜서 죽게 돼. 자, 4가지 기관기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잘 활동을 해야 한다.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개념학계 문제 풀어봅시다.